현대 단편 소설 한 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설이 상당히 짧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군요. 나의 이야기 소설을 쓰신 작가 김미화님은요, 월간 한맹문학시로 등단하셨고요. 문학창조 소설 신인상 수상, 광진구청장상, 수필부문 수상, 조지훈 문학상, 평론부문 우수상 수상, 우수예술인 경기도 광주시장상 수상한 작가입니다. 소설을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도 저만큼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이야기 김미화. 가끔은 그늘이 져서 힘들다네. 자넨 어떤가? 돌은 강을 끼고 차들이 휙휙 지나가고 있다. 나무가 잎들을 툭툭 털어뜨리고 하늘은 온통 흐리다. 여기 온 지도 6개월이다. 먹고 사는데 걱정을 달고 초조하게 살았다. 이젠 편안한 보금자리로 들어왔다. 폭 넓이 다해서 3미터로 된 나의 터에 가끔 산돼지와 청설모가 들렀다. 내 겹겹 드문 흙들을 파헤쳐 상처를 냈지만 그런대로 나의 안식은 이곳에서 찾아진다. 흙냄새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전에 느꼈던 비린내, 탄내, 찌든 내까지 다 평정을 한 정직한 냄새다. 짧았다. 살았다는 건 정들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일들이었다. 모든 것에서 버려진다는 아쉬움에 숨을 놓게 되기까지 힘들었다. 당뇨합병증으로 71살의 흰 국화가 한 송이씩 쌓여 조문이 되어 질 때 비로소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로 가는 길을 못 찾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건 간단했다. 허공이다. 나의 길이 됐다. 땅에 발을 디디는 것 말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귀의 감각으로만 감지해야 하는 영혼이 떠올라가고 있었다. 마치 내 몸과 내가 분리되는 느낌으로 점점 멀리 위로 솟았다. 고속도로보다 더 빠른 속도로 휙휙 내가 날았다. 정지하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두 발을 허공에 띄우고 팔로 방향을 휘젓고 압력을 저지한다. 강에서 물안개가 피어나고 비가 오려는지 구름들이 정체되어 있다. 여긴 평안남도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다. 만평쯤 되는 산이 적당히 가파르고 앞으로는 잔잔한 강이 보인다. 계곡이 있어 반쯤은 그늘진 땅이긴 하지만 별장에 있는 듯 한가로운 호사다. 후두둑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지나온 일들이 스친다. 피아노 건반을 건드리듯 머릿속이 통통 아우성을 친다. 짐작컨대 지난날이 한상일 거다. 자네는 돌아다닐 필요가 있을 걸세. 난 여기서 그냥 쉬고 싶을 뿐이네. 그놈의 욕정.
너무 많은 여자들 때문에 육신이 마음이 지쳤다네. 왜 그리 날 놔두지 않았는지.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닌 듯한데 평생을 욕정에 끌려다녔다네. 이제 생각해보니 부질없는 짓이었어. 첫 부인이 아이나타가 죽어버려 시작된 일일세. 참 이쁘고 살가운 아내였는데 애를 낳다가 왜 죽었어야 하냐고.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에 황당해 했었지. 악기를 팔며 키운 아들은 잘 자라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나 그 아이 벌써 9살이라네. 손주 녀석은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지. 전에는 강렬한 해가 너무 비쳐서 힘들다 했나. 전에 빛이란 거에 집착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둠을 알았다네. 밝음과 어둠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지.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올렸다가 내린 것과 같이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야. 어느 상태로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하는 원리라는 거지. 그러나 그것보다 영원하고 싶다는 걸 누구나 원하지 않나. 나 또한 아내의 죽음이 그러했다네. 내가 하늘로 떠오를 때 영원하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네. 하지만 지금 영원한 걸 느끼는 마음에서 벗어날 것을 찾지 말게나. 마음은 마음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이라. 지금 처한 곳이 울타리가 되어줄 걸세. 축축함 또한 뽀송함. 그런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빛이 비치면 비치는 대로 의미가 있는 걸세. 다만 내가 벗어나지 못한 소유욕은 그나마 죽음이 돌아서게 했다네. 소유는 질기디 질긴 고무줄을 당겼다 풀었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할까. 이젠 그 고무줄 위에서 두 발을 띄우고 널뛰기를 하는 기분이네. 나의 육신은 늘 있는 듯 형태만 나타내진 않는 몽타주일세. 맛도 느끼지 못하고 행위도 할 수 없는 지우개로 쓱쓱 지워지는 동물과 식물의 중간 모양. 단단할 것 같지만 흐물흐물해서 잡히지는 않고. 자네가 나에게 손을 뻗어 잡는다면 자네 손가락 사이로 화탓 빠져나갈 수도 있는 자넨 누구라고 생각하나? 난 자그만 물방울 안에 있는 공기, 그 안에 있는 형태도 지금이 좋을 수도 있다고 위로하네. 가장 평정함을 유지하면서 가끔 지난 날이 회상이 되곤 하는. 그러나 나의 미래는 정지된 거라 할 수 있지. 예를 들자면 아무리 사료를 줘도 자라지 않는 소나 돼지의 문열이 상태라 할런지, 어느 시점서부터는 성장이 정지된 모습. 죽음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도 하는 설렘이 없는 하얀 무지 상태. 그렇다고 죽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네. 삶의 한계를 느끼고 방황하던 날 사후의 세계를 동경하곤 했었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네. 지극히 편안하고 자유롭기도 하거든. 마음대로 허공에 나타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나이기도 아니기도 하는 나라는 자체가 구분되어지지 않는 무소유 자체거든. 자네가 그곳에서 살고 이곳으로 온다면 날 이해할 걸세. 무료하다면 무료할 테지만 엄숙하기도 한 괜찮은 곳이라네.
첫 번째 아내는 나의 분신이라 여겼지. 정이 제일 가고 기대가 되었던 그런 사이. 첫 결혼이라 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남은 그리움은 컸다고 할까. 죽어서 볼 줄 알았던 아내는 오히려 볼 수가 없었네. 살아서 그녀의 모습의 시간이 다였나 보네. 다른 형상으로 휙휙 다니겠지. 나처럼 스치더라도 간간히 그녀와 내가 볼 수 있음 하네. 바람에 꺾인 소나무 가지가 나의 봉분을 콱 쳐박아 나무가 흩어져 있는 것을 아들과 손주가 우연히 와서 정리하고 갔다네. 그 가지에 앉았던 새들 깃털이 쏟아져 내 무덤을 다 덮어 어찌나 답답하고 찜찜했는지. 아들이 소나무 잎으로 깃털을 쓸고 구멍난 곳은 흙으로 다시 덮고 했네. 나의 무덤에 뺨을 부비듯 얼굴을 대고 꺽꺽 울더군. 그리고 멧돼지가 막걸리 냄새에 끌려 흙을 가끔 펼쳐인지 소주만 붓고 가더만. 죽어서도 자식이 있어 날 관리해주고 고마운 일 아닌가. 살면서 그때 혼란스럽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으면서 정리될 것들은 있다네. 다 그만큼 가치들은 있었지. 일단 죽음과 실존 사이에서 형태들은 가능하다는 능력이 된다는 거니까. 산다는 자체가 곧 죽음과 연관이 되는 것일 거다. 어느새 소나기는 수직으로 바람을 타고 큰 비를 몰고 왔다. 빗줄기는 강에게 다가가 강물이 되어 거대한 눈물로 되는 법을 알았던 거다. 나는 종종 강물 위에 앉아서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한 아픔들에게 낙엽이 꽃을 피우거나 조약돌이 되기도 했다. 화해되지 못한 것은 틈틈이 헤어지거나 그리워하거나 용서하면서 말이지.